이번 시간에는요, 그 sudo selector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일은 같은 파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타일 안쪽에서 제가 주석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스타일 안쪽에서 sudo selector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sudo selector 가상 선택자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udo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뭐 가짜인, 뭐 가상의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sudo selector는 그 이벤트 혹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 요소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요소를 찾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찾을 때 사용하는 선택자가 sudo selector예요.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혹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엘리먼트들을 찾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위쪽에 올라간다거나 마우스를 클릭했다거나 마우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거나 등등의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문했던 사이트냐, 방문하지 않았던 사이트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면 이게 짝수 번째 행위냐, 홀수 번째 행위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그러니까 뭐 마우스가 엘리먼트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 테이블의 행을 찾는다거나, 마우스가 내려갔을 때의 행을 뭐 찾는다거나, 짝수 번째 행을 찾는다거나 홀수 번째 행을 찾는 그런 어떤 이벤트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엘리먼트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게 sudo selector예요. 이 sudo selector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HTML 엘리먼트를 먼저 찾아야 돼요. HTML 엘리먼트를 먼저 찾고요. HTML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태그, 클래스, 아이디, 그죠? 태그나 클래스나 아이디와 같은 것들로 엘리먼트를 찾고 거기다가 콜론을 써요. 콜론을 쓰고 이벤트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옆에서 써주는 거예요. 이게 가상 셀렉터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sudo 셀렉터를 만드시는 방법은 HTML 엘리먼트를 먼저 써주고 콜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나 조건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벤트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sudo 셀렉터로 사용할 수 있는 sudo 셀렉터 이벤트 혹은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링크 같으면 visited는 방문했던 사이트.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링크. 이거는 방문하지 않았던 사이트. 방문하지 않았던 사이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hov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hover는 마우스가 엘리먼트 위에 있을 때 라고 하는 이벤트가 hover. 그 다음에 activ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을 때 이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테이블 같으면 어떤 게 있냐면 뭐 몇 번째 차일드 뭐 이런 게 있어요.
앤스 차일드. 앤스 차일드.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숫자를 써줘요. 여기 안쪽에 숫자를 써줍니다. 숫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게 n 번째 자식 교속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수도 셀렉터는 이거 여기 정리해드린 것만이 아니고요. 정리해드린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도 셀렉터들이 있어요. 있고 전부 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HTML 엘리먼트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visited라고 쓰거나 링크라고 쓰거나 hover라고 쓰거나 active라고 쓰거나 anschild라고 쓰거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상 셀렉터고요. 링크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우선 링크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요. anschild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서 저희 한번 만들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링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셀렉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럼 링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제목, 또 다른 제목을 하나 더 넣죠.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 넣고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수도 셀렉터. 여기요. 여기도 똑같이 링크를 넣을게요. 다음만 하면 너무 다음만 하는 거 네이버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href https 네이버.com 이렇게 할게요. 우선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게 추가가 되는지 볼게요. 밑에 수도 셀렉터라고 하고서 네이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직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스타일을 주지 않았죠. 위쪽에서 스타일, 앵커 태그에 스타일을 줬을 때에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디를 이용해서 아이디로 앵커 태그를 찾아서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앵커 태그만 이렇게 변경을 했죠.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위쪽은 스타일이 입혀져 있지만 아래쪽은 스타일이 입혀져 있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도 아이디를 줄게요. 아이디를 주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속성들을 지정하실 때는 속성들의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href를 먼저 쓰든 id를 먼저 쓰든 href를 쓰든 그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성과 속성 사이에 공백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공백만 들어가 있으면. 자, 여기는 링크라고 제가 넣을게요. 위쪽은 링크 버튼, 아래쪽은 링크. 그럼 다른 아이디가 되는 거죠. 다른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앵커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샵 링크 이렇게 할게요. 얘를 찾겠다라는 얘기죠. 얘를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지금 보이고 있는 글자 색깔을 보면 글자 색깔이 약간 진한 보라색 정도로 보여요. 그죠? 진한 보라색 정도로 보이니까 글자 색깔을 바꿔버릴게요. 컬러가 글자 색깔이죠. 무조건 검은 색깔로 바꿔버릴게요. 글자 색이죠. 글자 색. 그리고 밑에 밑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링크에는 밑에 밑줄이 들어가 있죠. 이거 없애버릴게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없애겠다. none이야. none. 링크 밑줄.
컬러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수정을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검은색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밑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올리기 전까지는 얘는 링크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인 것처럼만 보이죠. 그렇죠?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볼게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긴 하죠. 그 화살표 모양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긴 해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긴 하는데 뭐 글자가 바뀐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자, 마우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벤트, 샵, 링크. 자, 여기까지는 무엇을 한 거냐면 HTML 엘리먼트를 찾은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콜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쓰는 거예요. 이벤트가 뭐냐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라고 해볼까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가 H-OVER예요. H-OVER.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가상 셀렉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디를 태그나 클래스나 아이디를 가지고서 엘리먼트를 찾았는데 그 엘리먼트에 무조건 스타일을 입히는 게 아니라 뒤쪽의 조건을 만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올라갔다거나 짝수 번째 엘리먼트라거나 마우스가 내려갔다거나 클릭하고 있을 때라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스타일을 입혀주겠다. 이게 수도 셀렉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수도 셀렉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선 엘리먼트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콜론을 써주고요. 콜론 뒤에다가 이벤트 종류, 조건을 써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자, 여기서 글자 색깔 바꿀게요. 글자 색깔을요. 블루,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넣을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줄이란 뜻이죠. 밑줄. 자, 해볼까요? 마우스가 올라갔어요. 새로 고침 하셔야 됩니다. 웹페이지 새로 고침 하시고요. 마우스 올려보세요. 마우스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면서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하니까 링크처럼 보여요. 마우스가 밖에 있을 때에는 링크처럼 안 보이고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처럼 보이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는 순간 글자색 파란색이 되고 밑에 밑줄 딱 들어가니까 링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클릭하고 싶겠죠. 클릭하면 네이버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이런 거를 수도 셀렉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연습해 볼까요? 링크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을 때 색깔만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빨간색. 링크를 클릭하고 있을 때, 링크를 클릭하고 있을 때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새로 고침. 마우스 올림.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고 가만히 누르고 있어. 클릭하고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되셨습니까? 잘 되세요? 마우스 올라가고 이렇게 클릭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도 셀렉터를 잘 이용을 하시면은요. 수도 셀렉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아까 버튼처럼 보이는 거 있었죠. 버튼처럼 보이는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마우스 올라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마우스 모양은 변화가 되지만 그 변화되는 게 없죠. 이거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링크 버튼이었죠. 링크 버튼.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샵 링크 btn 콜론. 이게 수도 셀렉터를 쓰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H 오버. 백그라운드 컬럼을 하나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만 핑크를 쓰고 있었는데 크림슨이라고 하는 컬러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해볼까요? 세로 고침을 먼저 하시고요. 세로 고침을 먼저 하시고 마우스 올려보세요. 바뀌죠? 네. 이것만 해도 어때요? 뭔가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CSS만 이렇게 하셔도요. 마우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끔 할 수가 있어요. 색깔 같은 거는 제가 미적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색깔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요? 재밌죠? 네. CSS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드, HTML 코드는 정말 단순하죠. 정말 단순. H1 앵커 태그 줄바꿈, H1 제목 앵커 태그 줄바꿈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링크 들어가 있네. 여기 링크 들어가 있네. 딱 요거밖에 없죠. 근데 화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그 색깔 여러 가지 색깔들만 바뀌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이런 게 CSS가 하는 역할입니다. 수도 셀렉터 개념 아시겠어요? 수도 셀렉터 사용하시는 방법 어떻게 사용한다? 엘리먼트를 먼저 찾고 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벤트나 조건 같은 걸 써준다. 그 이벤트의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리 안 했지만 더 많은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테이블을 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테이블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웹앱 밑에서요. 웹앱 밑에서 other라고 하시고요. HTML 선택해 주세요. HTML 몇 번째인가요? 6번째죠. 6번째 테이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HTML 파일 만들기. 폴더는 웹앱, 테이블 이름은 파일 이름은 6번 table.html. 네, 자 여기는 CSS 테이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하나 넣을까요? H1 하고 제목 넣을게요. CSS를 사용해서 테이블 예쁘게 꾸미기. 자, 테이블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테이블이 먼저 하나 있어야 되니까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을 만들 때 태그 테이블인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우리 어떤 테이블 만들어 볼 거냐면 회원 정보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회원 정보 테이블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냐면 회원 아이디가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회원의 비밀번호가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해서 어떤 관리자가 웹페이지의 관리자가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이메일들을 이렇게 쭉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 테이블에 제목 넣을게요. 테이블 제목 뭐라고 넣으시면 되죠? 캡션. 자동 완성됩니다. 회원 정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조금 다르죠, 내용이. 그죠? 여기는 테이블의 헤더,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의 바디. 그렇죠? 자, 그러면 테이블 헤더는 뭐라고 넣으면 돼요? 헤드. 헤드가 있으면 닫아야 되겠죠.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T 바디. 이렇게 바디가 있으면 바디를 닫아야 돼요. 자, 이게 테이블을 만드시는 구조예요. 그죠? 자, 헤드 안에는 무엇을 넣으면 돼요? 행이죠, 행. 행을 넣어야 되니까 TR이에요. TR. 그 다음에 TR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셀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자, 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TD하고 TH. TD하고 TH가 있죠. 여기서는 TH가 더 적당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ID,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테이블 헤더 부분은 다 됐어요. 테이블 헤더 부분은 됐고 이제 아래쪽에 테이블 바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바디는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 로우가 먼저 들어가고요. 테이블 로우가 들어가고 테이블 로우 안에는 테이블 데이터가 있으면 되겠죠. 아이디가 있으면 되고 비밀번호, 이메일이 있으면 돼요. 자, 요거를 한 로를 3개 정도만 넣을게요.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붙여넣기. 바디 안쪽에 이렇게 3개, 테이블 로 3개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드민, 여기가 아이디죠. 여기를 그린 거잖아요. 아이디. 그럼 그 옆에는 비번이니까 뭐 여기도 뭐 어드민 뭐 1, 2, 3, 4 이렇게 할까요? 이메일은 뭐 어드민 골뱅이 itwil.kr. 여기가 요 옆에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이블 로우는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TD는 요 로우에 들어가는 셀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게스트라고 할까요? 게스트, 비밀번호도 게스트, 이메일은 없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com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위쪽 테이블에 아이디를 줄게요. 이 테이블은 회원정보 테이블이니까 멤버 테이블 이렇게 할게요. 멤버 테이블. 자, 일단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요. 6번 table.html 하시면 되겠죠.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어드민 1, 2, 3, 4 이렇게. 테이블처럼 안 보이죠? 그렇죠? 되게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CSS만 입혀도요. 굉장히 다르게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테이블 잘 만들어졌죠? 네. 자, 테이블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밑에 테이블 만드신 밑에다가 HR 넣을게요. HR은 밑줄 하나 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가로선 하나 넣는 거고요. 또 다른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또 다른 테이블. 자,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해요. 어떤 테이블 만들 거냐 하면 자유 게시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유 게시판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글 번호, 글 제목, 그 다음에 작성자 아이디 이렇게만 할게요. 뭐 만든 시간도 표시해주면 더 좋겠지만 글 번호, 제목, 작성자 아이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목을 클릭하면 그 글을 볼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런 형태로. 자, 그러면 우선 캡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캡션. 자유 게시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도 T 헤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 바디가 있어야 돼요. 헤드와 바디가 있어야 되고요. 헤드에는 테이블 로가 있으면 되고요. 로 안에는 셀이 몇 개가 있냐면 셀이 3개가 있어요. 글 번호, 제목, 그리고 작성자 아이디. 첫 번째 셀은 글 번호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셀은 글 제목이라고 할 거고, 세 번째는 작성자 이렇게 할 거예요. 테이블 바디에는 테이블 로를 몇 개를 넣을게요. 테이블 로 안에는 똑같이 테이블 셀이 로 안에 셀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제목이 번호가 들어가는 셀, 제목이 들어가는 셀, 작성자 아이디가 들어가는 셀 이렇게 있겠죠. 다섯 개 정도만 해볼까요? 몇 번 컨트롤 붙여넣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만들다 보면 되겠죠. 자, 처음에 1번이라고 넣을 거고요. 1번. 제목은 안녕하세요 라고 할까요? 작성자 어드민이라고 할게요. 어드민. 2번 헬로우라고 할게요. 작성자는 이번에는 게스트라고 할게요. 게스트.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다음 3번이라고 하고요. 테스트. 작성자 아이디 테스트라고. 그 다음에 4번이라고 할까요? 4번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드민 이렇게 하고요. 5번 하고요. 자유 게시판 테스트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제가 마침 복사를 이렇게 해버렸네요. 6번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할까요? 뭐 정회원만 읽기 가능합니다. 관리자 어드민 이렇게.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테이블 로, 테이블 데이터 이런 것들 폼은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작성을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도 두 번째 테이블에도 아이디를 줄게요. 아이디를 여기는 게시판, 자유 게시판이기 때문에 보드라고 할게요. 보드 테이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2개의 테이블은 각각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찾을 수가 있도록 테이블 찾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부분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면 네. 이게 가로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가로선 이게 HR. 여기서 HR. 이게 가로선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테이블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 테이블 하나, 아래쪽에 테이블 하나. 그래번호 1, 2, 3, 4, 5번, 6번까지 제목 이렇게 있고요. 작성자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죠? 자, 테이블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회원정보 테이블. 회원정보 테이블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시고요. 스타일이라고 하시고. 아이디로 찾을 때는 샵을 먼저 쓰죠. 샵을 먼저 쓰고 멤버 tbl 테이블 이런 뜻이에요. 테두리 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테이블처럼 안 보여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보더가 테두리 선을 의미를 해요. 테두리 선을 의미하고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색깔은 회색으로 할게요. 회색. 자, 어디에 그 테두리 선이 들어가느냐를 볼게요. 어디에 테두리 선이 들어가냐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잠깐만요. 보더가 동작하지 않나요? 멤버 TBL 맞는데? 왜 안 들어가지? 보더 새로 고침. 테두리 선이 안 보이네요. 이게 안 들어간다라고 되는군요. 그렇죠? 테이블.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할게요. 멤버 테이블에서 모든 TH를 찾을게요. 그 다음에 멤버 테이블에서 여기 제가 여기 쉼표가 들어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쉼표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쉼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멤버 테이블, 보더,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선의 두께, 선의 모양, 직선, 실선, 그리고 회색. 이제는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깥쪽에. 이게 그러니까 테이블의 바깥쪽에 들어간 거예요. 바깥쪽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쉼표 들어간 거 모르고. 네. 중간에 쉼표 쓰시면 안 돼요. 프로퍼티가 있고 프로퍼티의 밸류들을 지정하실 때 쉼표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쉼표를 하시고요. 여기다 쉼표를 하시고 멤버 tbl 공백 그리고 th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어떤 엘리먼트를 찾겠다는 얘기인가요? th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쪽에 있는 거는 id가 멤버 tbl이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찾겠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멤버 tbl이라고 하는 id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의 손들 중에서 디센던트들 중에서 th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자, 테이블이 있죠. 구조를 그려볼까요? 구조를 그려보면 테이블이 부모예요. 그죠? 여기 ID 멤버 테이블. 얘가 부모고요. 얘는 차일드가 몇 개가 있나요? 캡션이라고 하는 차일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헤더라고 하는 T헤드라고 하는 차일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바디라고 하는 차일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테이블의 차일드 중에서 TH가 있어요, 없어요? 차일드 중에서는 TH가 없어요. 없고 T 헤드의
child가 뭐가 있어요? T 헤드의 child가 TR이 있어요. 그리고 TR의 child로 뭐가 있냐면 TH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위쪽에 있는 게 무엇을 찾겠다? 테이블에서, 그죠? 테이블에서 자손 엘리먼트 TH를 찾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공백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child를 찾느냐 아니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있는 TH를 찾느냐. 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여기만 테두리 선이 들어갑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여기만 테두리 선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도 TH였잖아요. 글번호, 글제목, 작성자. 여기도 TH였죠.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죠? 왜 안 들어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멤버 테이블에 있는 TH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멤버 테이블에 TR까지 TR이 아니라 TD까지 찾아볼게요. TD까지. TD는 어떻게 누가 가지고 있냐면 T바디가 TR을 가지고 있고 T바디가 가지고 있는 TR이 되게 여러 개죠. 여러 개의 TR이 있는데 각각의 TR이 TD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TD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TD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멤버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모든 TD를 다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제 테이블, HTML에서 테이블 할 때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큰 이 테두리선은 테이블에서 넣어준 거고요. 테이블에서 넣어준 거고 안쪽에 있는 요 작은 사각형들은 무엇을 어디에서 넣어준 거냐면 그 TD와 TH에서 넣어준 거예요. TD와 TH에서. 그게 테두리선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으냐면 보더 속성 중에서 컬랩스 속성이 있어요. 컬랩스. 여기 컬랩스라고 쓰시면 테두리선이 겹치는 부분들은 합쳐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새로 고침해 볼까요? 테이블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보기 좋죠. 이렇게 하는 게 그 각각 사각형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그 테이블의 테두리 선들을 합쳐버리겠다. 컬랩스 시켜서 합쳐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선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백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떤 여백? 마진 혹은 패딩. 마진은 바깥쪽, 그죠? 바깥쪽. 그 다음에 패딩은 안쪽. 뭐 어떤 거를 쓰셔도 가능은 할 거예요. 어떤 걸 쓰셔도 가능은 할 건데 만약에 저라면 패딩을 넣을 것 같아요. 패딩은 어디다 넣을까요? TH하고 TD만 찾으면 돼요. 네, 테이블까지 패딩을 넣을 필요는 없고 TH와 TD만 찾아서 그럼 요거 두 개를 복사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패딩
한 8픽셀 정도만 줘볼까요? 새로 고침. 요것만 해도 테이블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지죠. 네. 요 ID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다가 패딩을 이렇게 준 거예요. 안쪽에다. 테두리선 안쪽으로 이렇게 그 여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패딩을 이렇게 두껍게 넣어주면 커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준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테두리선 넣고 패딩 넣고 이것만 가지고도 테이블스럽게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아래쪽에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이 있어요. 얘는 좀 더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테이블의 그 테두리선을 상하 좌우에 다 넣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넣어 보려고 하고요. 이런 정도로 넣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이거를 뭐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으셔야 돼요. 보드 테이블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죠. 테두리선 중에서 위쪽 테두리선만 줄게요. 위쪽의 테두리선만 1픽셀, 그다음에 솔리드, 그레이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것들이랑 겹치게 되면 보더 컬랩스 속성을 컬랩스로 줄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디가 바뀌나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요것만 들어갔어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갔죠. 요거 하나만. 그쵸? 요거 하나만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 넣을 거냐면 가로 길이. 테이블의 가로 길이를 바꿔버릴게요. 위드스가 가로 길이, 하이트가 세로 길이. 위드스를 100%로 할게요. 100%. 이 100%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의 가로 길이를 전부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브라우저의 가로 길이를 모두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픽셀은 지정된 크기를 딱 쓰는 거고요. 100픽셀, 200픽셀, 300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지정된 크기를 딱 사용을 하는 거고 퍼센트로 사용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뭐 100이면 100픽셀을 사용하는 거고 브라우저가 200픽셀이면 200픽셀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이렇게 늘려보세요. 네. 테이블의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테이블의 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퍼센트 단위로 줬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네, 되셨죠? 자, 이제는 테이블에서는 됐고요. 이제 테이블에서 보드
보드 테이블에 TH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 테이블에 TD가 있어요. 얘네들은 테두리선을 아래쪽에만 줄게요. 아래쪽에만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이렇게 줄게요. 테이블에서는 위쪽에만 그 다음에 TH와 TD에서는 아래쪽에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패딩을 넣으니까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패딩 8픽셀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테이블하고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약간 옛날스러운 옛스러운 테이블이라 한다면 이쪽 아래쪽에 조금 요즘 약간 세련된 아닌가? 네.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테이블에서만 그려준 거예요. 테이블에서만 그려준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것들은 전부 다 TH에서 밑줄, TH에서 밑줄, TD에서 밑줄, TD에서 밑줄, TD에서 밑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밑줄만 아래쪽만 테두리선을 그리니까 테이블에서는 탑에만 테두리선을 그리고요. TH와 TD에서는 바텀, 아래쪽에만 테두리선을 그리니까 저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색깔을요. 여기를 바꿔볼게요. 이 부분하고요. 헤더 부분하고 바디 부분은 좀 구별을 해주는 게 좋겠죠. 구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헤더만 보드 테이블에 헤더만 따로 끄집어내서 바탕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임은 너무 연하려나? 이따가 한번 보고 바꿔볼게요. 컬러를 흰색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서 새로 고침 하시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제목 부분에만 색깔이 들어가고요. 제목 부분에만 색깔이 들어가고 그 색깔이 들어가는 대신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버려 가지고요. 반전이 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라임이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그린으로 바꿔볼까요? 오히려 이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라임은 너무 밝은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수도 셀렉터를 써볼게요. 수도 셀렉터. 어떤 수도 셀렉터를 사용할 거냐면 테이블 바디에 보드 테이블에 테이블 바디가 가지고 있는 TR 테이블 로우죠. 테이블 로우들 중에서 짝수 번째 요소들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보드 TBL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죠. 아이디니까 샵 보드 TBL 그 다음에 T바디는 자 볼게요. 테이블 그 밑에
캡션, 헤드, 바로 밑에 바디 있죠. 이거는 차일드란 말이에요. 차일드. 그죠? 차일드니까 꺽쇠, T, 바디. 그죠? 그 다음에 그 T 바디가 가지고 있는 TR. 그쵸? T 바디가 가지고 있는 TR.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차일드 중에서 TR. 여기까지가 엘리먼트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ID, 차일드 엘리먼트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선으로 TR을 하지 않고 바디에 TR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헤드의 TR은 제거하기 위해서. 헤드의 TR은 제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HTML 엘리먼트를 찾은 거고요. 수도 셀렉터는 여기에서 콜론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콜론을 쓰고 nth child라고 말씀드렸죠. nth child. 짝수 이렇게 할게요. 짝수. 뭐만 바꿀 거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만 바꿀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만 라이트 그레이, 연한 회색. 볼까요? 새로 고침.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때요? 스타일만 딱 넣으니까 확 달라 보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테이블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뭐 색깔만 조금 더 예쁜 색깔들 잘 입혀주면 좀 더 예쁘게 보이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여기서는 nth child가 아니라 h over라고 할게요. h over. 이런 의미예요. 보드 TBL의 T바디가 가지고 있는 TR 요소들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이때는 색깔을 라이트 그레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크 그레이라고 바꿔볼게요. 다크 그레이.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새로 고치 마시고요. 마우스 올려보세요. 네.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가 있는 행의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뭔가 애니메이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이게 전부 다 CSS로 가는 거예요. 정말 프로퍼티 사용한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프로퍼티 사용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보더, 테이블, 테두리 선. 그죠? 테두리 선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 그죠? 테두리 선하고 색깔밖에 없어요. 단지 테두리 선하고 색깔만 가지고서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효과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예쁜 테이블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되시죠? 네.